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송 서비스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도시와 농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객은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은 노선에 많은 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규모가 커지면서 승객이 원하는 노선이 많아지고 단순히 버스 노선수를 늘려온 결과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도달하려는 승객은 버스를 탄 채 도심의 혼잡한 도로를 통과하여 다시 외곽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노선에서 다 같은 현상이 겹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버스는 일정 지역을 순환하고 승객은 한 번의 버스 요금으로 자유롭게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공영화되어 정부 내지 자치단체가 도시의 모든 노선을 정리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농촌의 시내버스는 인구 감소에 의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가 빠른 면단위 지역과 벽지 노선 등은 운행을 하루에 한 번 하는 등 승객이 기다리지 않고 타려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공영화시켜 정부나 김제시가 시내의 모든 노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 버스 공영제가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중공영제는 물론이고 민영제일지라도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버스 회사는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남기려는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부도 직전의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김제시의 보조금의 부담이 커져만 가기 때문입니다. 김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2018년 36억 8천만 원, 2019년도 42억 4천만 원, 2020년도 46억 원으로 버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은 갈수록 증가했지만 버스 회사의 경영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버스 민영자 하에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늘어나고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은 계속 악화되는 반면, 버스 업체들의 보조금 횡령과 각종 비리 의혹 등이 생기는 것도 버스 공영제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민간 회사의 특성상 수익성만 따지다 보니 불규칙 매칭은 물론이고 잦은 결행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버스 공영제의 장점으로는 민영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벗어나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전과는 달리 민간보다는 공공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 부분의 공영화가 되면 정부와 김제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버스 사업주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이 해소되면서 버스 운영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버스 공영제가 되면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안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버스 파업 등이 개선될 것이며 기다리는 시간의 불편을 덜 받고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해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공영제 전환 및 운영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버스 업체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이 된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높아지므로 운영비에 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신안군과 세종시가 있습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6억 3천만 원을 들여 14개 업체의 국내 버스 22대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33개 노선의 편도 337.8km 운행하던 버스가 50개 노선에 696.7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버스는 22대에서 46대로 늘었고 운전기사는 예비기사 6명을 포함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제시는 2019년 버스 41대에 운전기사 68명입니다. 김제시는 2019년 보조금만 42억 4천만 원이었지만 신안군은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유류비, 차량 수리비, 보험료, 기타 경비, 제세 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된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25억 원입니다. 2017년 전남 버스 운송사 표준원가 및 손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5개 시의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송원가는 33만 2천 원이었지만 신안군은 14만 9천 원으로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36만 원이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성보다는 노선의 안정성, 편리성을 더 따지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섬이 많은 신안군과 김제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르고 인구도 김제시의 절반 정도인 4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31만 4천 명 정도로 도시형 시내버스로 공영제를 실시하기 전과 비교하여 예산이 3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공영제 비용에 대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농촌형 시내버스인 김제시는 면 단위 인구가 적고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안군처럼 충분히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교통 편익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편 김제시는 버스 노선과 행복 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정형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로부터 승강장이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의 버스 체계의 보완으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는 노선과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노선 등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기다림이 없이 탈 수 있는 운송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용역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해서 노선 체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기다림이 없는 교통 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내와 면 소재의 요충지인 한 곳만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행하여 운행 횟수를 늘리고 면 내에서만 운행하는 공공형 콜택시 내지 소형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김제시 버스는 약타러 가시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즉 교통약자들이 이용합니다.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와야 할 버스 하나가 빠뜨리고 오지 않으면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론 점심을 드시지 못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공영화되면 지금보다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연구 영역과 더불어서 타당성이 확보되면 공영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기피시설 심의 설립 전 주민 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축사, 태양광, 가축분뇨, 풍력발전 등이 주민들 몰래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마을에 피해를 주는 기피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항변조차 못하게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시켜 회사에 법적으로 힘을 실어주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금구면 설랑마을의 태양광을 비롯한 수많은 태양광 시설과 신풍동 오정동의 가축분뇨 시설, 신풍동 복곡마을의 닭사육장 시설 등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김제 시와 행정에 심각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피시설인 축사, 태양광, 가축분뇨 시설 등의 도시계획 심의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 청취를 할 시스템 도입의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불편함은 없는지를 더 유심히 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검소하고 겸손하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어울리며 약자의 편에 서는 김제시 의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